손흥민의 모든 것, 축구 입문에서 세계적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아시아 최고를 넘어 축구의 본고장에서도 최고 선수라는 인증을 받다. 손흥민입니다. 31년. 한국 축구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차범근의 기록이 깨지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차범근은 25세에 독일로 건너갔다. 그가 당시 최고 수준이던 독일 분데스리가를 평정하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차범근은 독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국인 선수로 명성을 날렸다. 골로 수비진을 폭격한다고 해서 차범처붐이란 별명도 얻었다. 최전성기였던 1985에서 86시즌엔 레버쿠젠에서 모두 19골을 넣었다. 이후 유럽에서 그 기록을 뛰어넘은 한국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31년 후인 2017년 5월 19일 차범의 기록이 깨졌다. 새 전설을 쓴 주인공은 잉글랜드 토트넘의 25살 공격수 손흥민이다. 이날 경기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레스터시티에서 시즌 20-21호 골을 뽑아낸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한 시즌에 골을 가장 많이 넣은 한국인 선수가 됐다. 차범이 독일로 건너간 그 나이에 차범을 넘어선 셈이다. 손흥민은 차범의 기록을 깨기에 앞서 한국 축구 영웅이 가진 기록도 모두 새로 썼다. 2017년 1월 9호 골 기록, 박지성과 기성용이 갖고 있던 한국인 영국 프리미어 리그 한 시즌 최다 골 8골 기록을 갈아치웠다. 박지성이 2005에서 06시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8시즌 동안 활약하며 넣은 프리미엄리그 통산 27골 기록도 뛰어넘었다. 2018년에도 뜨거운 골 감각을 과시하는 손흥민은 2018년 1월 8일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총 31골을 넣고 있다. 사실 손흥민은 별성 부른 떡잎이었다. 동북고 1학년 때 3개월간 축구부에 몸담았던 손흥민은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2008년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로 뽑혔기 때문이다. 독일 함부르크 청소년팀에 들어간 그는 전술적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바로 보완해 나갔다. 2010년부터 함부르크 1군에 합류한 손흥민은 2010년 10월 30일 FC 켈른과 2010-11 시즌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득점포를 터뜨려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로 유럽 1부 리그 데뷔 골을 기록했다. 함부르크 구단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이기도 했다. 당시 손흥민은 18세였다. 첫 시즌 3골, 2011에서 12시즌에는 5골을 터뜨려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12에서 13시즌의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2골을 몰아치며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수로 발돋움한 손흥민은 2013에서 14시즌을 앞두고 함부르크를 떠나 강팀 중 하나인 레버쿠젠에 입단했다. 2013에서 14시즌 43경기에 나와 12골, 2014에서 15시즌에는 42경기에서 17골을 넣었다.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간판 골잡이로 성장한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 레버쿠젠에서 한 경기를 뛰고서 지금의 소속팀인 토트넘 푸스퍼로 이적했다. 이적료만 2,200만 파운드 약 320억 원이었다.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 역대 최고액이었다. 그는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동국 등에 이어 역대 13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됐고 이영표에 이어 10년 만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됐다. 그의 연봉은 약 447만 파운드 약 65억 원다. 입단 첫 해 손흥민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자마자 데뷔골을 기록하며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부상 이후 부진하며 호평을 받았다. 28경기 출전에 4골 1어시스트가 그가 남긴 기록이었다. 독일 이적설이 나왔다. 2016에서 17, 2017에서 18시즌 손흥민은 완벽하게 달라졌다. 손흥민은 2016년 9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였다. 2017년 4월에도 이달의 선수가 됐는데 2016에서 17시즌 이상을 2번 받은 선수는 전체 프리미어리거 중 손흥민이 유일하다. 축구의 본고장에서 최고 선수라는 인증을 받은 것이다. 홈스쿨링. 손흥민이 축구의 본고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아버지의 조기 교육이다. 손흥민은 홈스쿨링으로 축구를 익힌 특이한 경력을 가진 선수다.
축구 선수 출신인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들에게 직접 축구를 가르쳤다. 손흥정 씨는 이기는 요령을 가르치는 학교 축구보다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손흥정 씨는 아들을 혹독하게 다뤘다. 늦잠을 자면 세상은 그냥 되는 게 없다. 노력과 투자가 없다면 절대 미래가 없다. 고 질책했다. 계속되는 기본기 훈련을 귀찮아하면 축구 선수는 공에 비밀이 있는데 공을 못 다루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느냐. 그걸 극복하는 것은 기본기. 라고 몰아세웠다. 중학생이었던 손흥민은 어린 마음에 엄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신이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뿐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어릴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빠가 참 야속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달라요. 아빠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스포츠조선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가장 미웠을 때는 언제냐는 질문에 양발잡이. 아버지 지도 아래 기본기를 집중적으로 연마한 손흥민은 양발잡이가 됐다. 이는 손흥민의 최고 무기 중 하나다. 그는 원래 오른발잡이다. 어린 시절 손흥민은 다양한 각도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오른발, 왼발, 헤딩 슈팅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특히 페널티박스 중앙과 모서리에서 하루 1000개 넘는 슛을 때리며 감각을 익히게 했는데 왼발과 오른발을 고루 사용하게 했다. 실전에서 페널티박스 모서리에서 왼발과 오른발로 감아차는 손흥민의 주특기는 그 시절 갈고 닦은 것이다. 손흥민은 페널티박스 좌우 측면은 어릴 때 아버지와 많이 훈련했던 곳이라 언제나 자신이 있다. 고했다. 갈수록 전술적인 다양성이 필요한 현대 축구에서는 양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양발잡이 선수의 가치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격수가 양쪽 발을 자유자재로 쓰게 되면 수비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주발만 사용하는 선수보다 볼을 넣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은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수비수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측면에 기용되고 있는 손흥민은 토트넘이 발굴한 최고의 역작이라고 평했다. 독일 유학으로 인해 3개월밖에 다니지 않은 동북고 시절 손흥민의 별명은 총알이었다.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데다가 드리블을 하면서도 스피드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15일 열린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본머스전에서는 이런 그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19분 상대의 공격 루트 차단 후 생겨난 공격 기회에서 같은 팀 해리 에드워드 케인의 감각적인 힐패스를 받고 곧바로 원터치 드리블을 이어갔다. 일명 치고 달리기였다. 손흥민은 케인의 패스를 잡지 않고 앞으로 보내놓은 다음 상대 수비수보다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 빠른 스피드로 공을 소유한 뒤 득점을 만들어냈다. 중계 화면상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는 총알탄 사나이가 떠오를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마치 과거 토트넘 출신이자 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가레스 베일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이다. 베일은 역대 축구 선수 중 브라질의 카카카가 은퇴와 더불어 치고 달리기의 장인으로 꼽히는 선수다. 이전부터 손흥민은 베일과 종종 비교되곤 했다. 패스에 눈떠 2016에서 17, 2017에서 18시즌 손흥민은 볼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동료와의 매끄러운 연계까지 보여주고 있다. 원래 그는 기본기 습득에 매진한 대가로 경기 경험이 많지 않아 전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다루는 재주가 부족했고 동료를 활용하는 연계도 능숙하지 못했다. 손흥민이 약점을 극복 중이란 사실은 세부 지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손흥민의 프리미어 리그 데뷔 첫해 2015에서 16패스 성공률은 79.6%였지만 2016에서 17시즌에는 81.2%, 2017에서 18시즌에는 86.2%로 수직 상승 중이다. 볼 처리 능력도 점차 능숙해지고 있다. 2015에서 16시즌은
경기 평균 4.3개의 볼을 뺏겼던 손흥민은 지난 시즌 2.7개로 줄더니 이번 시즌 2개로 확 줄었다. 물론 여전히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공격형 미드필더들과 비교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발밑에 둔 공을 동료에게 연결할 때 타이밍과 정확도가 훨씬 더 날카로워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창한 외국어. 스포츠는 언어 장벽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선수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언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다. 큰 무대로 나가다 보면 불합리한 텃세나 외풍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손흥민도 영어 등 외국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제가 아시아에서 온 선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유소년 때는 패스도 안 해주고 볼 갖고 있으면 달려가서 몸을 툭 치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배웠어요. 유소년 때는 말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1군 올라갔을 때 이용했어요. 딱 올라갔을 때 쟤는 뭐야 라는 무시가 담긴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어로 인사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선수들이 잘 챙겨주고요. 같이 밥도 먹으러 많이 갔어요. 잘 감싸주고요.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은 물론 폭력 없이 영어 인터뷰를 할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갖췄다. 비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언어에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외국에 오래 살면서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다 보니 저절로 외국어가 는 것 같습니다. 원래 언어는 어릴 때 배우면 빨리 배운다고 하잖아요. 난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어요. 덕분에 영국 생활에 잘 적응했고 언어도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소속팀엔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모입니다. 이들과 그저 직장 동료에 그치지 않고 친분을 쌓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좋은 관계를 쌓으려고 한 것도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동료와 소통하고 친분을 쌓기 위한 그의 노력은 대성공이었다. 현재 손흥민은 팀 내 거의 모든 선수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쏠린 시선. 현재 최고의 활약을 보이는 손흥민의 시선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쏠려 있다. 본인이 리그에서 보여주는 활약을 월드컵에서도 이어가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첫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서 유럽의 독일과 스웨덴, 북중미의 멕시코 등과 F조에 묶였다. 전차 군단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독일은 FIFA 랭킹 1위이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이고 북중미의 맹주 멕시코 16위는 월드컵 본선에서 6회 연속 16강에 진출한 강자다. 바이킹 군단 스웨덴 18위, 유럽에선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본선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세 나라 모두 한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강호들이다. 손흥민은 4년 전인 브라질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탈락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를 악물었다. 당연히 가능한 한 많은 승리를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6강 진출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최근 몇 차례 평가전을 통해 한국 대표팀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 월드컵 본선전까지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말 미국 매체와 중국 매체가 아시아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한국 축구 팬이라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